20강 2번입니다. ABC의 각 내부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Most historians and philosophers agree.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philosopher 이러면 철학자 이런 뜻이죠. 철학자들은 agree, 동의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That it was the teachings of the 17th century French philosopher René Descartes. 일단 여기 agree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접속사 that이죠. 접속사 that. 뭐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it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it이 만약에 대명사라면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건데 이게 첫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명사가 아니고 다른 걸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것이라고 일단 해석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언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은 동의하는데 뭐에 대해서요? 그것이 The teachings of the 17th century French philosopher René Descartes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 그것이 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요 뒷부분, 요 대신지 와신지 알 수 없지만 그죠? 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대신이야 와신이야 사실 이 정도는 이거 설명을 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보이셔야 돼요. 아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구나.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문장의 특정한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it was 혹은 뭐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할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대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요건 보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it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뭐 그런 뜻이 있는 it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이때 강조 구문의 it이고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절부터 보통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은 읽어나가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것은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대절이요. That ushered in the thinking of the modern age. modern age를 현대라고 번역을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 우리 데카르트는 근대의 시작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대라고 합시다. 근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구분을 할 때 중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구분을 하죠. 중세와 현대 사이에. 어쨌든 the thinking of the modern age니까 근대적인 사고. 근데 그것을 usher in 한 것은 바로 뭐였냐면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usher in이라는 표현은요. 이따가 다 끝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뜻은 어떤 걸 시작하다. 근데 그 시작하는 게 뭐로 시작하냐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사고를 시작한 것은 바로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은 동의할 겁니다. 근데 문장이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and began 그리고 시작한 것은 지금 여기 and가 있으니까 usher in 하고요. 이 대절 안에 동사 1 그죠? 그 다음에 대절 안에 동사 2 이렇게 되는 거죠. usher in 하고 began 한 것은 바로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뭘 시작했냐면 began the unraveling of the ancient link between emotions and health. unraveling이라는 단어는 동사 원형은 unravel이고요. unravel. 보통은 어떤 미스터리 같은 것을 풀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실디나 매듭 같은 게 엉켜져 있는데 그것을 풀다.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니트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웨터나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실밥 같은 게 어디에 걸려서 이렇게 실밥이 삐져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삐져나온 실밥을 쭉 잡아당기면은 이게 풀리잖아요.
그런 게 unravel 하는 겁니다. unravel.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실밥 같은 걸 풀다, 매듭을 풀다 약간 이런 의미도 있고, 혹은 미스터리 같은 것을 해결하다, 풀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러면 뭐를 시작했냐면 unraveling of the ancient link니까요. ancient라는 말은 고대의 이런 뜻이죠. 고대의 link는 연결 관계. 근데 뭐와 뭐 사이의 연결 관계냐면 between emotions and health. 감정과 건강 사이의 연결 관계인데 ancient link니까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관계, 감정과 건강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을 unraveling 한 것을 시작한 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르네 데카르트의 그 가르침들, 뭐 그런 것들이 이 관계를 unravel 했다. 그래서 뒤에 설지에는 이거를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그것을 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풀다의 목적어가 지금 링크잖아요. 링크. 관계를 풀었다. 관계를 풀었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다른 말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뒤에를 쭉 읽다 보면은 데카르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정이랑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가 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를 풀었다라는 얘기를 separate 했다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감정과 건강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링킹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데카르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합리적으로 이거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켰다. 여기서 unraveling 했다라는 걸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in his reaction, 그래서 그의 반응. 근데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to the religious wars, 어떤 종교 전쟁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제 살던 당시에 종교 때문에 전쟁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the resulting chaos, 그 결과로 일어나는 혼란들. 근데 그 혼란이 어떤 혼란입니까? that spread. 여기서 that은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예요. 뒤에 spread라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혼란인데 어떤 혼란이냐면 이러이러한 혼란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spread across Europe for most of his adult life. 그의 adult life니까 성인기, 어른이 돼서의 시기. 그의 성인기 대부분 동안에 유럽 전역에 걸쳐서 퍼졌던 그 결과적인 혼란. 여기서 결과라는 거는 뭐의 결과요? 이런 종교 전쟁 때문에 그 결과 일어난 여러 가지 혼란. 그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얘기니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데카르트는 어땠냐면 formulated입니까? formulating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얼핏 보면 ed와 ing를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앞에 in his reaction, 전치사 in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전치사구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in부터 콤마 있는 여기까지가 전치사구가 되겠고, 근데 우리가 문장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먼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어와 서술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술어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formulating 이렇게 ing로 쓰시면 안 되겠고, formulated 이렇게 써서 이거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뭡니까?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과 그리고 그 때문에 일어난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데카르트는 어땠냐면 formulated 했습니다. formulated는 뭔가를 형성하는 거죠. 만들다. 근데 뭐를 형성했냐면 the concepts of rationalism. 컨셉이니까 어떤 개념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rationalism이라는 그런 개념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rational이고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rationalism 명사니까 뭐 합리주의라고 하시면 되겠죠. 합리주의.
그리고 뭐냐면 and the necessity of visible proof. 뭐의 필요성이요. necessity 이러면 필요성 이런 뜻이죠. 발음이 어렵습니다. necessity인데 necessity 발음이 잘 안 되죠. necessity of visible proof. proof란 말은 어떤 증거. 근데 visible란 proof니까요. 눈에 보이는 증거. 그런 것들의 필요성, 이런 개념을 formulated, 뭔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근데 이런 합리주의라는 개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의 필요성이라는 이런 개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대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 다음에 바로 were라는 동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근데 이러한 합리주의라는 개념 혹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개념이 뭐냐면 they were to become the founding principles of modern science. 요 were to 부분에다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become까지 해볼까요?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한번 적어보시냐면 be2 용법.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e2 용법이란 건 뭐냐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거를 왜 따로 적어놓냐면 해석을 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거든요. 요것도 조금 이따가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일단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고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뭐를 꾸며주고 있냐면 앞에 있는 the concept을 꾸며주고 있어요. 개념. 좀 더 길게 얘기하면 the concept of rationalism and the necessity of visible proof, 이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there are to become, 뭐뭐가 될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근데 뭐가 될 거냐면 the founding principles. principle이란 말은 principle이란 말은 이제 어떤 원리, 빨간색 말고 까만색으로 합시다. 원리, 원칙 뭐 이런 거죠. 근데 founding principle이니까 어떤 원칙이냐면 굉장히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우리 found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설립하고 기초를 확립하고 뭐 이런 이거든요. The founding principle이니까 기본이 되는 원칙이 될 그런 개념, 이런 것을 형성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뭐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냐면 of modern science니까요. 어떤 현대적인 과학, 근대 과학, 뭐 현대나 근대나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근데 아무튼 그냥 근대로 통일할까요? 근대 과학의 어떤 기본이 되는 원칙이 될 그런 어떤 개념, 이런 것을 데카르트는 형성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문장이 어렵고 긴데 앞에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데카르트가 살던 시대에 종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심했고, 그럼 데카르트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약간 부정적이지 않았을까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생기고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교라는 거는 좀 이게 증명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좀 합리적인 게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뭐의 토대가 되었냐면 어떤 근대적인 과학, 그런 것의 기본 원칙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을 형성을 했다 이겁니다. 아까 비투용법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비투용법은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냐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래서 뭐뭐가 될, 무엇이 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해설지는 이걸 뭐라고 해놨냐면 뭐뭐 할 것이다. 비투용법을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우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예정, 비투용법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예정의 용법으로 쓰였다. 이렇게 해설지에는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투용법의 다른 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 그래서 해석은 말 그대로 뭐뭐 할 운명이다. 예정이다나 운명이다나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이건 이제 미래를 약간 예언하는 느낌이니까. 근데 뭔가 이 근대 과학의 기본이 되는 원칙, 이런 것이 될 운명인, 그렇게 될 어떤 숙명을 지닌 그런 어떤 개념, 뭐 이런 것을 형성하였다. 저는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이제 해설지에는 이제 뭐 할 것이다, 예정,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게 적당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뭐 둘 중에 예정일까요, 운명일까요, 이렇게 시험지를 내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적당히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요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in that era, 근데 그 시대예요. era라는 말은 시대. Emotions seem to be a thing of magic, fleeting and undefinable in the framework of the science of the day. 감정이라는 것은 seem to be a thing of magic, seem to be 이러면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감정이 어떻게 여겨졌냐면 a thing of magic이니까요. 어떤 마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fleeting and undefinable이니까요. fleeting이라는 건요. 어떤 게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저번에 했던 왜 flee 같은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fly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게 fleeting 하는 거죠.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and undefinable이니까요. 이 단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define이라는 동사에서 나왔겠죠. 정의하다. 그럼 undefinable은 뭐겠어요?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았다. 뭐에서? In the framework of the science of the day. 그 당시에 과학의 틀, framework라는 건 어떤 틀, 체계. 이 데카르트의 시대에 과학의 틀에서는 감정이라는 게 좀 더 마법에 가깝고 빠르게 지나가 버려서 뭔가 이걸 정의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좀 합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in Descartes' orderly division of the world into rational and irrational, 이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모 속에서는요, 데카르트의 orderly는 오더가 질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orderly 이러면 질서가 있는, 디비전이란 거는 뭔가 구분해 놓는 거죠. 나누는 거. 질서가 있는 구분. 근데 세상을 그렇게 나눴는데 뭘로 나눴냐면 into rational and irrational이니까 뭐예요?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이렇게 세상을 구분한 이 데카르트의 구분 속에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rovable한 것과 unprovable한 것,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죠? provable이라는 거는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랑 짝을 이루는 거예요. rational한 거,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증명할 수 있다, 그죠? 이 rational을 뭐라고 또 짝을 지어놓은 겁니까? unprovable.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데카르트의 이런 구분 속에서 감정 그리고 their relationship to health and disease니까요. 어떤 관계, 그것들이란 거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감정이 뭐랑 연관되는 거? health and disease니까 건강이나 질병과 그 감정이 연관되는 거. 이런 관계들은 clearly fell into the latter domain. 분명히 fell into the domain이니까 어떤 영역에 속하다, 어떤 영역에 빠지다. 근데 the latter domain이니까 어떤 영역에 빠지냐면 후자의 영역에 빠지게 됩니다. the latter란 말은 앞에서 어떤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전자, 후자 이렇게 얘기할 때 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the former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후자의 영역에 속한다. 감정과 그 감정이 건강과 뭐 질병에 미치는 어떤 그런 관계, 영향 이런 것은 후자의 영역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한 이 후자의 영역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rational이냐 irrational이냐 또는 provable이냐 unprovable이냐 rational provable이 전자, irrational unprovable이 후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후자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거는 감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쳐라는 것은 irrational하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unprovable한 그런 영역에 속한다 라고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데카르트의 어떤 그런 구분 속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데카르트는 감정과 건강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중요하지 않게 여길까요? 예, 데카르트는 합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겠죠. 그죠? 계속 이어서 보시면 and there they remained. 그리고 거기서 그것들은 remain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기라는 거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소의 느낌이 나는 게 앞에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장소의 느낌이 나는 말이 the letter domain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there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the letter domain. 여기서 the letter domain이란 건 뭐예요? irrational하고 비합리화 그리고 뭐였습니까? an unprovable 근데 unprovable 한 그런 영역에 그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란 건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emotions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emo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health and disease 그죠? 요거 전체가 뒤에 나오는 요 they 이 부분이 되겠죠. 길게 쓰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영역에 남아 있었는데 언제까지요? Until scientific tools powerful enough 혹은 powerfully enough to challenge the categorization could rescue them. 과학적인 도구들이 powerful이냐 powerful이냐 형용사냐 아니면 부사냐를 고르는 거고요. 근데 뒤에 보시면 enough to challenge니까요. enough로 연결되어 있네요.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powerful하냐 powerfully하냐.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는 이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형용사나 부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 뭐 아니면 동사, 문장 전체, 뭐 이런 거를 수식하는 것이 부사고요. 그럼 여기서 powerful한 거는 뭐가 powerful한 거예요? 앞에 있는 scientific tools가 powerful한 거니까 의미상, 그죠? 그러면 얘는 뭐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뭡니까? scientific tools, 과학적인 도구들, 명사죠, 명사.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골라야 되냐면 powerful을 고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이런 영역에 남아 있었냐면 과학적인 도구들이 충분히 파워풀해질 때까지요. 강력해질 때까지. 근데 뭐 하기에 충분하냐면 to challenge the categorization could rescue them.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맞긴 맞는데 이 powerful enough to challenge the categorization 여기까지 묶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용사구가 뭐를 꾸며주고 있냐면 앞에 있는 scientific tools를 꾸며주고 있고요. 여기서 until은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다른 색깔로 쓸까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could rescue them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는 powerful부터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categorization을 challenge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강력한 그런 과학적인 도구들, 이런 것이 그것들을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들은 그 영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이럴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rescue, 구조됐다, 구원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의 시대에는 이런 거를 증명할 만한 과학적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과학적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야, 그냥 감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 비합리적이야. 라고 그런 영역에 그걸 놔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과학적인 도구가 발달하고 나서 그러한 캐티고라이제이션,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주화한다라는 것이 뭐 한 거예요? 감정과 그 건강 사이의 관계, 이것을 어떤 영역에 넣어놓은 거, 비합리의 영역에 넣어놓은 거. 영역이란 말이 다른 말로 범주가 되겠죠. 그죠? 범주에 집어넣은 이 범주와 그것을 챌린지는 뭔가에 도전하고요. 혹은 뭔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과 건강을 비합리의 범주에 집어넣은 것,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과학적인 도구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발명이 돼서 그런 것들이 그 감정과 건강의 관계, 이것을 구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떤 비합리의 영역에서 얘네를 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그것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서부터 구조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글은, 이게 지금 글의 내용이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고대와 중세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시대가 이제 근대가 되겠죠. 근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합리주의의 시대인 거죠.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더 미래에는 현대라고 하면, 고대와 중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감정과 건강 사이의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합리적인 걸 중시하는 데카르트는 그런 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관계가 없다라고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데카르트의 시대에는. 근데 현대로 와서 어떻게 되냐면 뭐의 발달로 인해서요? scientific tools의 발달로 인해서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그게 다시 rescue 되었다. 이러니까 현대에 와서 다시 감정과 건강 사이의 관계, 그것이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시대적으로 흘러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아마 이 글이.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감정,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같은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실험 같은 걸 해서. 고대 사람들은 어땠나요? 옛날 사람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어떤 약간 격언 같은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합리적인 걸 중시하는 데카르트의 시대에는 그런 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약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게 아까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에요. 예. 그 unraveling 했다 그랬잖아요. 뭐를요? 그 감정과 건강 사이에 고대 사람들의 어떤 연결관계, 이것을 unraveling 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걸 separate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없다, 둘 사이에 엮여 있지가 않다라고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법 얘기 조금만 하면요. 아까 우리 비투용법 얘기한다 그랬죠?
BT용법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BT용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문법책을 보면 이렇게 5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뭐 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하려면 되려면.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문법책은 또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뭐 할 예정이다니까 예정. 뭐뭐 해야 한다니까 의무. 뭐뭐 할 수 있다니까 가능. 운명이니까 운명. 뭐뭐 하려면 되려면 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쁜 세상에 5가지를 언제 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5가지가 다 많이 골고루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투용법을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걸 보시면 크게 2가지만, 제일 자주 쓰이는 2가지, 그게 뭐냐면 be going to의 의미로 쓰일 때와 be supposed to의 의미로 쓰일 때. 그래서 예정과 의무, 이 2가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던 문장 잠깐 다시 해석을 하시면 The concepts of rationalism and the necessity of visible proof that are to become the founding principles of modern science. 이러이러한 컨셉들이 어떤 컨셉이냐면 founding principle이 될 그런 컨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뭐뭐 하게 될 이런 거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뭐 예정.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해설지 설명이 약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말은 보통 신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좀 줄이기 위해서, 신문이나 뉴스는 되게 짧게 간결하게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외국 사이트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플랜이나 future arrangement, 미래 어떤 예정된 일. 그래서 신문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데 The Queen is to visit Canada next month. 이러면 여왕, 여기서 여왕이라고 영국 여왕이죠. 영국 여왕이 다음 달에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렇게 비투용법으로 많이 쓴다. Two men are to appear in court on charges of armed robbery. armed robbery가 무장 강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장 강도 혐의로 재판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본문은 그런 글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정보다는 조금 느낌상 나중에 그런 것이 될 운명, 차라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합리주의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근대 과학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원칙이 될 운명인 그런 어떤 개념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사실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2가지만 외우자 그랬죠. 예정의 의미랑 의무. 예정의 의미와 의무. 그래서 비투용법을 보시면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지, 의무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문 orders and instruction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오더니까 명령, instruction이니까 지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you are not to leave this house without my permission. Is that clear?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without my permission, 내 허락 없이 이 집을 떠나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are not to니까요. not이 붙어 있으니까. 너 내 허락 없이 이 집 나가면 안 돼. Is that clear? 알겠니? 알아들었니?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장 보시면 all staff are to wear uniforms. 모든 스태프들은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명령 또는 지시할 때, 그럴 때 비투용법을 쓴다. 뭐 밑에 3가지는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2가지 정도만, 제일 많이 쓰이는 것만 좀 외워두도록 합시다. 본문에 나왔던 표현 중에 usher in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앞에 보시면 맨 첫 문장에 나와 있었죠.
지금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그것은 르네 데카르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뭐 했냐면 걔가 모던 에이지의 thinking을 usher in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거, 그 전까지는 근대적인 사고라는 걸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근대적인 사고를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usher in이라는 표현은 일단은 기본적인 뜻은 usher라는 단어 혼자 쓰이기도 하는데 usher라는 단어는요, 명사로는 일단 어떤 뜻이냐면 안내원이라는 뜻입니다. 안내원. 근데 뭐의 안내원이냐면 극장 같은 곳의 안내원. 극장에 안내원이 있나요? 그 CGV 같은 데 가면 극장 그 관에 들어가기, 상영관에 들어가기 전에 상영관 입구에서 티켓 검사를 하시면서 가끔 내가 자리가 어딘지 모를 때 여기 자리 어디에요? 이러면 자리를 어느 쪽으로 가셔서 어느 쪽에 앉으시면 돼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안내원을 usher라고 합니다. usher. 그러면 usher라는 얘가 동사로는 당연히 어떤 뜻이 있냐면 어디로 안내하다, 어떤 자리로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usher in 이러면 어떤 새로운 곳으로 안내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근데 그게 문맥상 새로운 것이 시작되게 하다, 뭐 새로운 것이 시작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 the discovery of oil, 이것을 일단 끊어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주어, ushered in 동사, an era of prosperity, 석유의 발견, 발견이라고 되겠죠. 석유의 발견이 usher in이니까 시작되게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An era of prosperity. 아까 era는 무슨 시대라 그랬죠. 번영의 시대,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를 시작되게 했습니다. 네, 그 아래에 보시면 The President has promised to usher in an era of the people's happiness. 대통령이 이런 걸 약속했는데요. 뭐 하겠다고요? To usher in an era. 이런 시대를 시작하겠다고. Of the people's happiness니까 국민 행복의 시대를 시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usher in이라는 표현은 뭐랑 같이 많이 쓰이냐면 뒤에 나오는 an era라는 표현이랑 되게 같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대를 시작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여기까지가 20강 2번이 되겠습니다.